뭐해? 안 나가? 두 번 다시 오지 마. 이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시어머니가 소금을 뿌렸습니다. 10년을 종처럼 살았어요. 매일 욕먹고 구박당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쫓겨나는 날 시어머니가 쓰레기 봉지 하나를 던졌어요. 냄새나는 검은 봉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말했거든요. 언니, 울지 마. 이거 먹어. 사탕을 건네면서요. 욕하다가 갑자기 다정해지고 내쫓으면서 뭔가를 숨겨주고. 대체 시어머니의 진심은 뭘까요? 그 쓰레기 봉지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5시가 막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엌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지숙은 커다란 냄비 앞에 서서 국을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된장국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시래기를 듬뿍 넣었습니다. 두부도 큼직하게 썰어 넣었고 파도 송송 썰어 올렸어요. 맛을 보니 간도 딱 맞았습니다. 지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시어머니가 맛있다고 해주실까? 혹시 한 번쯤은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들어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아니,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숙은 국을 예쁜 뚝배기에 옮겨 담았어요. 밥도 고슬고슬하게 지어서 은은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반찬도 정성껏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깍두기, 남편 민호가 좋아하는 불고기, 그리고 직접 담근 오이소박이, 밥상이 꽤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지숙은 밥상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 저녁 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김영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72살의 노인이었어요.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어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영자는 지숙이 차린 밥상을 힐끗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상 앞에 앉았어요. 지숙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오늘은 괜찮은 날일까? 아니면 또 폭풍이 몰아치는 날일까? 10년을 살았지만 시어머니의 기분을 읽기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영자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떴어요. 입안에서 굴리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야? 영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머니, 된장국인데요. 시래기 넣어서 끓였어요.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 영자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이게 사람 먹으라고 끓인 거야? 돼지 먹으라고 끓인 거야? 지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간이 안 맞으세요? 제가 다시 끓일게요. 간이 문제가 아니야. 영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뭐야? 시래기가 왜 이렇게 질겨? 이빨 빠진 노인네한테 질긴 거 먹이면 어떡해? 지숙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더 푹 삶을걸. 됐어. 영자가 뚝배기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지숙은 영자의 뒤를 따라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냥 두세요. 하지만 영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더니 뚝배기를 획 뒤집어 버렸어요. 콸콸콸. 된장국이 싱크대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래기와 두부가 뒤엉켜 뱃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지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런 거 먹느니 굶고 말지.
영자가 빈 뚝배기를 싱크대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뚝배기에 금이 갔어요. 너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못해? 시집 온 지가 10년이야. 10년을 살았으면 밥은 할 줄 알아야지.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딸년도 못 낳는 거야. 팔자가 그 모양이니까. 그 말에 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숙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문제는 지숙이 아니라 남편 민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 사실을 숨겼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지숙 탓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지숙은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다는 구박을 들어왔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말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아들 말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나가 죽어. 영자가 지숙의 어깨를 밀쳤어요. 당장 안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지숙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열심히? 이게 열심이야? 영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열심히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내가 밥만 축내는 거지. 쓸모없는 년. 지숙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부엌 구석으로 물러나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왜 울어? 잘못한 년이 울기는. 영자가 차갑게 내뱉고 부엌을 나가버렸습니다. 거실로 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지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 집에서 나는 뭘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할 때는 이럴 줄 몰랐어요. 민호는 다정하고 상냥한 남자였습니다. 적어도 결혼 전까지는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무뚝뚝해지고 말이 없어지고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된 것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잔소리였습니다. 밥이 좀 무르다. 국이 좀 싱겁다. 빨래가 덜 말랐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잔소리는 구박이 됐고 구박은 학대가 됐습니다. 지숙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지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막했어요. 이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시어머니가 지숙이 외출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지숙은 이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감옥 같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부엌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지숙은 무릎에서 얼굴을 떼고 부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불을 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사박사박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부엌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영자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까와는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날카롭던 눈이 흐릿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멍한 표정으로 지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발걸음이 어눌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걷는 것 같았어요. 지숙은 긴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오신 걸까? 또 뭘 잘못했다고 하실 걸까? 하지만 예상과 달리 영자는 지숙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사탕이었어요. 포장지가 반쯤 벗겨진 오래된 사탕이었습니다. 영자가 사탕을 지숙에게 내밀었어요. 언니. 지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니라고? 시어머니가 나를 언니라고 불렀다고? 언니, 울지 마. 영자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아까의 날카롭고 독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하고 여린 목소리였어요. 이거 먹어. 엄마가 준 거야. 맛있어. 영자가 사탕을 지숙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지숙은 손 안의 사탕을 멍하니 내려다봤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가 죽으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지금은 언니라고 부르며 사탕을 주고 있었어요. 언니, 왜 울었어? 누가 괴롭혔어? 영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친구를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울면 안 돼. 울면 눈 아파. 영자가 손을 뻗어 지숙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지숙은 그 손길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건 뭘까?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걸까? 사실 지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요. 반년 전쯤이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 초기 치매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남편 민호는 그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늙으면 다 그런 거 아냐? 신경 쓸 거 없어.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말을 멈추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방금 한 말을 또 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찾지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어요. 아까의 매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순수한 어린아이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영자가 지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 무서워. 여기 어디야? 엄마 어딨어? 지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낯선 곳에 버려진 아이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숙은 자신도 모르게 영자의 손을 맞잡았어요. 어머니, 여기 집이에요. 어머니 집이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우리 집은 시골에 있어. 나 집에 갈래.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보고 싶어. 언니, 나 집에 보내줘. 지숙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구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미워해야 하는 걸까? 불쌍하게 여겨야 하는 걸까? 지숙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길을 잃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지숙은 영자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진짜? 언니 안 가? 네, 안 가요. 영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다행이다. 언니 착하다. 영자가 지숙에게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어린아이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지숙은 영자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서러웠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이제 와서 언니라고 부르다니.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한때는 어린아이였겠구나.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숙은 손 안의 사탕을 바라봤습니다. 꼬깃꼬깃한 사탕. 이 사탕은 언제 산 걸까? 왜 주머니에 넣고 다니신 걸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집에 왜 불도 안 켜놨어? 뭐해? 민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숙은 조심스럽게 영자를 안아 일으켰어요. 어머니, 아드님 왔어요. 거실로 가요. 영자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나왔어요. 민호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습니다. 밥은? 배고프잖아. 민호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지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국을 다 쏟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대답이 없어?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제야 지숙의 부은 눈을 발견했어요. 뭐야, 왜 울었어? 또 엄마한테 뭐라고 들은 거야? 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대충 넘겨. 엄마가 요즘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 일일이 신경 쓰면 내가 피곤해. 그 말에 지숙은 울컥했어요. 일일이 신경 쓰지 말라고 매일 죽으라는 소리를 듣는데 하지만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민호는 언제나 시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영자가 소파에 앉았어요. 아직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가 영자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엄마, 또 정신 나간 거야? 눈이 왜 그래? 민호야. 영자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너 누구니?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나 민호야. 엄마 아들. 민호? 영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민호가 누군데?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진짜 노망이 났네. 자기 아들도 못 알아봐? 민호가 짜증스럽게 일어났어요. 밥 빨리 차려. 나 배고파. 민호는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숙은 혼자 남은 거실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아까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울지 마, 언니. 이거 먹어. 그 순수한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지숙은 손 안에 사탕을 꺼내봤습니다. 꼬깃꼬깃한 사탕. 지숙은 조용히 사탕 포장을 벗겼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에 퍼졌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지숙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사탕은 달콤한데 마음은 쓰디썼어요. 이 집에서 받은 첫 번째 선물이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준 구겨진 사탕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슬펐어요. 지숙은 사탕을 굴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시어머니는 또 구박을 하실까? 아니면 또 사탕을 주실까?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하루하루는 늘 예측 불가능했으니까요. 지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차려야 했어요. 남편이 배고프다고 했으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지숙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영자는 여전히 오락가락했어요. 어떤 날은 정신이 말짱해서 지숙에게 온갖 구박을 퍼부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치매 기운이 돌아서 지숙을 언니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어요. 지숙은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침에는 밥맛 없다고 상을 엎더니 저녁에는 언니 밥 맛있다며 웃었어요.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민호가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옷을 잘 차려입었어요. 머리에 젤도 바르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지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 가세요? 볼 일 있어. 민호는 그 말만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지숙은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요즘 민호는 주말마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볼일 있다는 말만 했어요. 수상했지만 지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화만 낼 테니까요. 오후가 되었어요. 지숙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정신이 맑은 날인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지숙은 조심스럽게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돌아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두 개였어요. 지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려한 화장에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찰랑거리며 거실을 두리번거렸어요. 여기가 우리 오빠 집이야? 생각보다 넓다. 여자가 민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 지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민호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지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호가 씩 웃었습니다. 소개할게. 미라야. 내 여자친구. 지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여자친구? 결혼한 남자가 여자친구라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결혼한 지 10년인데. 그래서 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혼했으면 다른 여자 못 만나? 지숙은 할 말을 잃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주말마다 사라지던 민호, 향수 냄새, 잘 차려입은 옷, 다 이 여자 때문이었구나. 미라가 지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얘가 그 본처야? 생각보다 늙었네. 지숙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가 대놓고 비웃었어요. 지숙은 치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소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손님 왔네.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숙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미라를 쫓아내 주실까? 작은 기대가 생겼어요. 영자가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라를 위아래로 살펴봤어요. 지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영자가 입을 열었어요. 아이고, 예쁘기도 하지. 지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미라예요. 미라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미라, 이름도 예쁘네. 영자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민호 여자친구야? 어쩜 이렇게 예뻐? 지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미라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감으로 딱이다. 우리 민호 복 받았네. 그 말에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며느리감이라고? 내가 여기 서 있는데? 10년을 이 집에서 종처럼 살았는데? 어머니, 저는요? 저는 뭐예요? 지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자가 지숙을 힐끗 봤어요. 너, 영자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애도 못 낳는 년이 뭔 소용이야. 짐이나 안 되면 다행이지. 미라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쓸모없는 사람은 빠져야죠. 민호도 웃었습니다. 엄마도 미라 마음에 드시나 보네. 잘됐다. 지숙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구박을 견디며 살았어요. 남편의 무관심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이거였어요. 필요 없다는 말, 짐이라는 말. 지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이 여자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미라의 손을 잡고 소파로 갔어요. 앉아. 다리 아프지? 지수가 뭐해? 손님한테 과일이라도 깎아와. 지숙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부엌에서 과일을 깎는데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라가 웃고 있었어요. 민호의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한참 뒤에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여기요. 미라가 과일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줌마. 아줌마. 지숙은 그 말에 또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 집의 며느리인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다니. 하지만 아무도 미라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시어머니도요. 그때였어요. 영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숙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치매 기운이 도지는 거였어요. 영자가 멍하니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너 누구니? 미라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저 미라예요. 방금 인사드렸잖아요. 미라? 영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몰라. 너 누군데 여기 있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또 그러시네. 방금 소개했잖아. 뭘 소개해? 인연이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눈빛이 사나워졌습니다. 나쁜 년, 남의 집에 왜 들어와? 영자가 갑자기 미라의 팔을 잡았어요. 미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인연이 우리 언니 괴롭히러 왔지? 영자가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 언니 착한데 괴롭히면 안 돼. 그리고 다음 순간 영자가 미라의 팔을 물어버렸습니다. 아! 미라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야, 나요. 아파. 민호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민호가 영자를 떼어냈어요. 영자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년 나빠. 나쁜 년이야. 우리 언니 울리면 안 돼. 미라의 팔에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피가 살짝 배어 나왔습니다. 미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나 무서워. 저 할머니 뭐야?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노망이 났네. 미쳤어? 영자는 여전히 버둥거렸어요. 전현 내쫓아. 우리 언니 울리면 안 된다고. 지숙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며 미라를 공격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이 맑을 때는 미라를 며느리감이라고 반겼어요. 그런데 치매 기운이 돌자 미라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시어머니일까? 지숙은 알 수가 없었어요. 민호가 영자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가만히 계세요. 사고 치지 말고. 방문이 쾅 닫혔어요. 거실에는 지숙과 미라만 남았습니다. 미라가 팔을 부여잡고 훌쩍였어요. 미친 할머니 아냐?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지숙을 노려봤어요. 뭘 봐? 네 시어머니가 이 짓을 했잖아. 책임져. 지숙은 여전히 입을 다물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폭발하면 안 됐습니다. 민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미라야, 괜찮아? 병원 가자. 민호는 미라만 챙겼습니다. 지숙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오빠, 저 할머니 무서워. 다음에는 안 올래. 알았어.
엄마가 요즘 정신이 왔다 갔다 해. 미안해.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지숙에게 말했어요. 엄마 잘 봐. 또 사고 치면 너 책임이야. 그 말만 남기고 민호는 미라와 함께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지숙은 텅 빈 거실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려왔어요.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며느리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치매 기운이 돌아 그 여자를 물어버렸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 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괜찮아? 나쁜 년 쫓아냈어. 이제 안 울어도 돼. 지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 도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어요. 미라와의 관계를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늦게 들어왔어요.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점점 식어갔어요.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허탈함과 분노뿐이었어요. 시어머니 영자의 상태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정신이 맑은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대부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여전히 지숙에게 구박을 퍼부었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쓸모없는 년. 하지만 그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금방 다시 멍해지곤 했어요. 지숙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지 불쌍히 여겨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지숙을 거실로 불렀어요. 앉아.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어요. 민호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지숙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합의서.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보면 몰라. 이혼하자. 민호가 무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랑 결혼할 거야. 너랑은 이제 끝이야. 지숙은 손이 떨렸어요.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닥치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질렸어. 민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10년이면 충분히 살았잖아.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지숙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요? 저는 어떡하라고요?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내 사정이지. 내가 왜 신경 써? 민호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같이 써. 위자료 포기 각서. 지숙은 그 글씨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위자료도 안 준다고요? 뭘 줘? 내가 가져간 게 뭔데? 돈 한 푼 못 벌면서 10년 동안 밥만 축냈잖아. 민호의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여기 도장 안 찍으면 좋게 끝낼 수 있는 거 나쁘게 끝나. 알아서 해. 지숙은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결정한 것 같았어요. 지숙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짐 싸서 내일까지 나가. 더 있으면 경찰 부른다. 내일까지요? 그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갑작스럽긴.
어차피 짐도 별로 없잖아.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시집 올 때 뭘 가지고 왔어? 몸뚱이 하나잖아. 그대로 나가면 돼. 지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서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지숙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이었어요. 이 집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구박을 견디며 남편의 무관심을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쫓겨나는구나. 지숙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였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박사박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지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영자가 서 있었어요. 멍한 눈으로 지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왜 울어? 치매 기운이 돈 것 같았어요. 영자가 지숙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누가 울렸어? 언니 착한데. 울면 안 돼. 영자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냈어요. 지난번처럼 꼬깃꼬깃 구겨진 사탕이었습니다. 이거 먹어. 먹으면 기분 좋아져. 지숙은 사탕을 받아들었어요.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언니, 울지 마. 영자가 지숙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엄마가 그랬어. 울면 복 나간대. 웃어야 좋은 일 생긴대. 영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여기 낯설어. 언니랑 있으면 안 무서워. 지숙은 영자를 바라봤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숙이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저 내일 이 집 떠나요. 영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어디가? 모르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여기 있어. 언니 가면 안 돼. 영자가 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숙은 그 손길에 또 눈물이 났어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붙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여기 있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아드님이 나가래요. 민호? 영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민호가 왜? 민호가 누군데? 영자는 아들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숙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지숙이 영자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숙은 밤새 짐을 쌌어요. 하지만 챙길 게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10년을 살았는데 남은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지숙은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쌌어? 네. 그럼 나가. 민호가 턱으로 현관을 가리켰어요. 지숙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 영자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눈빛이 또렷했어요. 정신이 맑은 날인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지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디가? 저 오늘 나가요. 이혼했어요. 이혼? 영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 됐네. 드디어 나가는구나. 지숙은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젯밤에는 울지 말라고 사탕을 주더니 오늘은 잘 됐다며 비웃다니. 영자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뒤에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였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쉰 음식 냄새 같았어요. 영자가 지숙에게 봉지를 던졌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어차피 버릴 거야. 봉지가 지숙의 발 앞에 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네 거야. 가져가. 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제 남남됐으니
당장 꺼져.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재수 없어. 영자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뭐해? 안 나가? 지숙은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2번 다시 오지 마. 이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영자가 소금을 뿌렸어요. 지숙의 등 뒤로 소금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쾅 닫혔어요. 지숙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과 냄새나는 검은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10년을 살았던 집,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집. 지숙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이 보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지숙은 중얼거렸어요. 정말 끝이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지숙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흐린 날씨였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지숙은 터벅터벅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지숙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어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잿빛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지숙은 눈을 감았어요. 앞이 막막했습니다. 손에 들린 검은 봉지에서 쉰 냄새가 올라왔어요. 버려야지 하면서도 왠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마지막 물건이었으니까요. 비록 쓰레기일지라도. 지숙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어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굵어졌어요. 비가 지숙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피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들린 검은 봉지가 젖어갔습니다. 쉰 냄새가 더 진하게 올라왔어요. 지숙은 멍하니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진 쓰레기 봉지,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봉지, 버려야 하는데 왠지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요. 한참 뒤에 비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지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원 한쪽에 정자가 보였어요. 지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비틀거리며 정자로 향했습니다. 정자 안에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추웠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지숙은 손에 들린 봉지를 내려다봤어요.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났습니다. 역한 냄새였어요.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걸 줬을까? 그냥 괴롭히려고 그런 걸까? 마지막으로 망신을 주려고? 지숙은 봉지 입구를 열었습니다.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쉰 냄새였습니다. 지숙은 코를 막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떡이 보였습니다. 쉰 떡이었어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음식물 쓰레기가 섞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지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레기를 준 거였어요. 정말로 쓰레기를요. 마지막까지 자신을 모욕한 거였습니다. 지숙은 봉지를 던져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봉지 바닥에 뭔가가 있었어요. 쓰레기 밑에 묻혀 있었습니다. 지숙은 손을 넣어 꺼냈어요. 신문지로 쌓인 뭉치였습니다. 꽤 두꺼웠어요. 신문지가 여러 겹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지숙은 신문지를 풀었어요.
첫 번째 신문지를 벗기자 또 신문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신문지를 벗겼어요. 세 번째 신문지, 네 번째 신문지. 점점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신문지를 벗기자 지숙은 숨이 멎었어요. 통장이었습니다. 파란색 통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어요. 지숙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어요. 3억?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3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지숙은 서류를 꺼내봤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강남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소유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박지숙. 자기 이름이었어요. 지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류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메모지 같았어요. 낡고 구겨진 종이였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지숙은 메모를 읽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서 잘 살아라. 단 한 줄이었습니다. 지숙은 메모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시어머니가 왜 이런 걸 준 거지? 3억 원. 강남 5층 건물. 이게 다 뭔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숙은 서류를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 소유자 박지숙. 주소도 확인했어요. 진짜 강남이었습니다. 일대에서 꽤 비싼 지역이었어요. 5층짜리 건물이면 시세가 얼마일까? 지숙은 부동산에 대해 잘 몰랐지만 엄청난 금액일 거라는 건 알았어요. 통장도 다시 봤습니다. 예금주 박지숙. 3억 원. 진짜였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숙은 뺨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지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자 지붕에 빗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숙은 서류와 통장을 꼭 끌어안았어요. 젖으면 안 됐습니다. 소중한 것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준 것들이었으니까요. 지숙은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의 구박, 나가 죽으라던 말, 쓸모없다던 말, 짐이라던 말, 그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장면들도 떠올랐어요. 치매 기운이 돌 때 건넨 사탕. 울지 마, 언니. 이거 먹어. 언니 착하다. 그 순수한 눈빛, 떨리는 손, 꼬깃꼬깃한 사탕, 그리고 이 봉지, 쓰레기로 위장한 보물, 쉰 떡과 음식물 쓰레기 밑에 숨긴 3억 원과 건물 문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서 잘 살아라. 그 한 줄의 메모. 지숙은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자신을 미워했던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왜 이렇게 큰 재산을 자신에게 준 걸까? 그것도 아들 몰래 쓰레기 봉지에 숨겨서. 지숙은 메모를 다시 읽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서 잘 살아라. 도망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도망가라고 했을까? 뭘 피해서 도망가라는 걸까? 지숙은 문득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쫓아낼 때 아들 민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지숙에게 소금을 뿌렸어요. 재수 없다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며느리를 완전히 내쫓았다고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지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시어머니는 정말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걸 준다고? 말이 안 됐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손에 있었어요. 3억 원 통장, 강남 건물 문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서 잘 살아라. 이건 진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준 거였어요. 지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잿빛 하늘, 우울한 날씨. 하지만 지숙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희망 같은 것. 아주 작은 희망. 어머니. 지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도대체 왜요? 왜 이런 걸 저한테 주신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지숙은 서류와 통장을 꼭 안았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준 선물.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지숙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살아야겠다고.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시어머니가 도망가라고 했으니 도망가야겠다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니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될까? 언젠가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 수 있을까? 지숙은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지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젖은 옷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아까보다 가벼웠어요. 손에 든 서류와 통장 덕분이었습니다. 지숙은 정자를 나왔어요.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앞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지숙도 변했어요. 3년 전 공원 벤치에서 울던 여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숙은 강남의 5층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자신의 건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려준 건물. 3년 전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었습니다. 지숙은 이 건물의 주인이었어요. 건물에는 세입자들이 가득했습니다. 1층에는 카페가 있었어요. 2층에는 학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3층에는 사무실 2개가 있었어요. 4층에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5층은 지숙이 살고 있었어요.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지숙은 3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준 3억 원으로 건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부동산이 뭔지, 세입자 관리가 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배웠어요.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전문가에게 조언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어요. 사기꾼에게 속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세입자와 다툰 적도 있었어요. 밤새 울면서 고민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서 잘 살아라. 그 말을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꼭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지숙은 이제 어엿한 건물주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박하는 시어머니도 없었어요. 무시하는 남편도 없었습니다. 지숙은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시어머니는 잘 계실까? 치매는 더 심해졌을까? 민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지숙은 건물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습니다. 지숙은 커피를 홀짝이며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숙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중앙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김영자 씨 보호자 맞으시죠? 지숙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김영자,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영자 씨가 현재 저희 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보호자 연락처로 이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서요. 지숙은 놀랐습니다. 3년 전에 이혼했는데 아직도 자신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다니. 무슨 일로 입원하셨어요? 치매가 많이 진행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와주시겠어요? 지숙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가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지숙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서울중앙병원이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숙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3년 만에 시어머니를 만나는 거였어요.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긴장이 됐어요. 30분쯤 지나서 택시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지숙은 택시에서 내렸어요. 커다란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지숙은 깊은 숨을 쉬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을 물었습니다. 김영자 환자요? 3층 325호입니다. 지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지숙은 325호 앞에 섰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떨렸어요. 그때 병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돈이 어딨냐고. 고함 소리였습니다. 지숙은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가 돈 숨겨둔 거 다 알아. 어디 숨겼어? 어디 있냐고. 민호였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지숙은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병실 안에 민호가 있었어요. 3년 전보다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어요. 옷도 낡아 보였습니다. 민호가 침대에 누운 사람을 흔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뺨이 푹 꺼져 있었고 피부는 누렇게 떴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어요. 3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아니, 늙었다기보다는 생기가 없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형 같았습니다. 민호가 영자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정신 차려. 돈이 어딨냐고. 3억이 어딨어? 건물은 또 뭐야? 누구한테 넘긴 거야? 영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 노망난 노인네가 진짜. 민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숙은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시어머니는 저런 대접을 받고 살았구나. 아들에게 돈 내놓으라고 협박당하며 저렇게 살았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호가 다시 고함을 질렀어요. 내 돈이야. 내가 상속받아야 할 돈이라고. 어디다 숨겼어? 말해. 지숙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그만해요. 민호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지숙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 뭐야? 왜 여기 있어? 그만하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숙이 민호와 영자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비켜. 네가 뭔데 여기 끼어들어? 우린 이혼했잖아. 이혼했어도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병원에 누워있는 노인한테 고함을 질러요?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넌 몰라. 이 노인네가 돈을 다 빼돌렸어. 내 유산을 어디로 빼돌린 거야? 유산이요? 지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거예요. 당신 건 아니죠. 민호가 지숙에게 다가왔어요. 너 혹시 알아? 엄마가 어디다 돈 숨겼는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지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지숙의 팔을 잡았어요. 말해. 돈이 어딨냐고. 손 치워요. 지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지숙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지숙이 아니었습니다. 이 손 안 치우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민호가 움찔했어요. 지숙의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숙은 민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가요. 여기서 나가요. 뭐? 네가 뭔데 나가래? 환자 괴롭히면 경찰 부른다고요. 어디 두고 봐요. 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뒤로 물러났어요. 두고 봐. 내 돈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민호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지숙은 침대 옆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영자는 여전히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숙을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숙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숙이요. 영자는 대답이 없었어요.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지숙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누군지 모르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숙은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어요. 3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진작 왔어야 했는데. 영자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지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지숙은 영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안 당하게 해드릴게요. 영자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숙은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영자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언니. 지숙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3년 전에 들었던 그 단어. 시어머니가 아직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저예요. 언니 왔어요. 영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소 같았어요. 아주 희미한 미소. 지숙은 그 미소를 보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지숙은 병원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영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어도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어요. 가끔 지숙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멍해졌습니다. 치매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가 지숙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치매가 중기 이상으로 진행됐어요. 기억력이 많이 손상됐고 인지 능력도 떨어졌습니다.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영양 상태도 많이 안 좋아요.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숙의 가슴이 아렸어요. 3년 동안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학대를 당한 거였습니다.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돈 내놓으라는 소리만 들으며 지숙은 시어머니 병실을 지켰어요. 매일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약도 챙겨드렸어요. 영자는 지숙이 주는 죽을 천천히 받아 먹었습니다. 가끔 지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은 못해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도 지숙은 병실에 있었습니다. 영자에게 죽을 먹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영자가 죽을 한 숟가락 받아 먹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뭐야, 너 또 여기 있었어? 민호가 지숙을 노려봤어요. 아직도 안 갔어? 어머니 간병하고 있어요. 간병은 무슨, 가족도 아닌 년이 왜 여기서 깝쳐? 민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늘 엄마 데려갈 거야. 비켜. 지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로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냐. 민호 뒤에 있던 남자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병원 직원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지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요양병원에서 왔어. 엄마를 데려갈 거야. 민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양병원이요? 어떤 요양병원인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네가 신경 쓸 일 아냐. 민호가 침대로 다가갔어요. 엄마 가자. 다른 병원으로 옮길 거야. 영자는 멍한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민호가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서 일어나. 그때 영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갑자기 몸을 움츠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싫어. 영자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어. 안 가. 민호가 짜증을 냈어요. 뭐가 싫어? 그냥 병원 옮기는 거야. 가자. 싫어. 안 간다고. 영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숙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치매에 걸려 멍한 줄만 알았는데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무섭다는 걸, 어디론가 끌려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자들이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가시죠. 편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영자가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싫어. 여기 있을 거야. 안 가.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남자들이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희랑 가시면 돼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나 줘. 영자가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야윈 몸이 남자들 손에 휘둘렸어요. 지숙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지숙이 남자들 앞을 막아섰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환자가 싫다고 하잖아요. 민호가 지숙을 밀쳤습니다. 꺼져. 넌 상관없는 사람이야. 상관없긴요.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잖아요. 강제로 데려가면 어떡해요? 내 엄만데 내 맘이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민호가 고함을 질렀어요. 이 노인네가 돈을 어디 숨겼는지 내가 알아내야 해. 요양병원에 쳐넣고 정신 차리게 해줄 거야. 지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요양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병원이었어요. 민호는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거였습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며 당신 미쳤어요? 지숙이 민호를 노려봤어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넣겠다고요? 돈 때문에? 닥쳐. 넌 몰라. 이 노인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돈은 다 빼돌리고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다 인연 때문이야. 지숙은 기가 막혔어요. 사업이 망한 건 민호 잘못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탓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한테까지. 폐륜이 따로 없었어요. 남자들이 다시 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자는 울면서 발버둥 쳤어요. 싫어. 살려줘. 누구 없어요? 살려줘요. 영자의 비명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숙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3년 전 시어머니가 자신을 구박할 때도 이렇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훨씬 더 슬펐어요. 제발 그만해요. 지숙이 남자들을 밀쳤습니다.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요. 민호가 지숙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인연이 끝까지. 아야. 지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호가 지숙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지숙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욱신거렸어요. 데려가. 민호가 남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영자를 억지로 들어올렸어요.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영자는 계속 발버둥 쳤어요. 싫어. 안 가. 살려줘.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병실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지숙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어머니. 지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복도에서 영자의 비명이 멀어져 갔습니다. 살려줘. 살려줘요. 그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지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시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끌려가는 걸 보고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숙은 울면서 중얼거렸어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시어머니를 구해야 했습니다. 지숙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년 동안 건물 관리를 도와준 믿을 수 있는 변호사였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급한 일이에요. 지금 바로 만나야 해요. 지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싸워야 할 때였어요. 시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지숙은 변호사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민호가 시어머니를 데려간 곳을 찾아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외벽은 낡았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음침한 분위기였어요. 지숙은 그 건물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어요. 지숙이 시어머니의 보호자라는 증명서였습니다. 3년 전에 시어머니가 직접 지숙을 보호자로 등록해뒀거든요. 아들 민호 몰래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날이 올 걸 알았던 거예요. 지숙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함께했어요. 접수처에서 영자의 병실을 물었습니다. 김영자 환자요? 3층 폐쇄병동에 있습니다. 폐쇄병동. 그 말에 지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폐쇄병동은 정신질환자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밖에서 문을 잠그는 곳이었어요. 지숙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폐쇄병동 앞에 도착했어요.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환자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환자를 면회하러 왔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잠시만요.
확인하고 올게요.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에 철문이 열렸어요. 지숙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양쪽에 병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숙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곳에 있다니. 간호사가 한 병실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지숙은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좁은 병실이었습니다.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지숙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 지숙이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영자는 대답이 없었어요.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자는 게 아니었어요. 약 때문에 축 늘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지숙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뼈만 앙상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숙이에요. 데리러 왔어요. 영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지숙을 향했어요.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지숙이 영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영자의 눈에 조금씩 초점이 맞춰졌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못하시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정신이 돌아오신 걸까요? 네, 어머니. 저 지숙이에요. 데리러 왔어요. 지숙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기서 나가요. 제가 모실게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숙아. 영자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지도 않고 멍하지도 않았어요. 부드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지숙이 영자를 바라봤어요. 영자의 눈에 총기가 돌아왔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또렷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지숙아, 들어. 영자가 지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 지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지숙은 멈칫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쓸모없다고 나가 죽으라고.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 거짓말이었어. 지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일부러 그랬어. 너한테 일부러 못되게 굴었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믿게 굴어야 내가 이 집에 정 떼고 나갈 수 있으니까. 지숙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왜 제가 나가야 하는데요? 영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 내 아들 말이야. 영자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그 애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아버지를 닮아버렸어. 아버지요? 내 남편. 민호 아버지 말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에는 좋았어. 다정하고 상냥했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변했어. 지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영자가 말을 이어갔어요. 술만 마시면 때렸어. 주먹으로 발로. 죽을 만큼 맞았어. 영자의 눈에 아픈 기억이 스쳤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어. 근데 못 갔어. 갈 데가 없었거든.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지숙은 가슴이 아렸어요. 시어머니도 자신과 같은 처지였구나. 민호가 크면서 아버지를 닮아갔어. 성격이, 행동이.
점점 똑같아지더라고.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시집 왔을 때 난 알았어. 민호가 너한테 어떻게 할지. 영자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불쌍했어. 내 꼴이 될까봐 무서웠어. 지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불쌍히 여겼다니. 그동안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일부러 못되게 군 거예요? 그래. 내가 나한테 정 떨어지면 이 집에 미련이 없어지잖아. 그럼 도망갈 수 있으니까. 영자가 지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난 도망 못 갔지만 너라도 살리고 싶었어. 지숙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0년 동안의 구박. 그게 다 연기였다니. 자신을 살리려고, 도망가게 만들려고 시어머니가 일부러 악역을 한 거였어요. 그럼 치매 기운이 돌 때는요? 저한테 사탕 주시고 언니라고 부르시고 그건 뭐였어요? 영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진짜야. 치매가 오면 정신이 흐려져. 그러면 내 진심이 나오더라고.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신이 멀쩡할 때는 연기할 수 있어. 근데 치매가 오면 못해. 그때는 내가 그냥 가엾어. 예쁘고 불쌍해. 지숙은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랬어요?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안 됐어. 민호가 눈치챘으면 내가 도망 못 갔을 거야. 그리고 돈도 뺏겼을 거야. 영자가 지숙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그래서 쓰레기 봉지에 숨긴 거야. 민호 눈에 안 띄게. 지숙은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진 검은 봉지, 쉰떡과 쓰레기 밑에 숨겨진 통장과 서류.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서 잘 살아라. 그 한 줄의 메모. 다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왜 나한테 그러나 싶었어요. 지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저를 살리려고 그러신 거였네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지숙아. 내가 다르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지숙은 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한 몸이었어요. 너무 가벼웠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 살았어요. 지숙이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 안 두실게요. 영자도 지숙을 안았습니다. 힘없는 팔로 꼭 안았어요. 고맙다, 지숙아. 내 딸아. 내 딸아. 그 말에 지숙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을 딸이라고 불렀어요.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숙이 영자를 바라봤어요. 아니, 엄마. 지숙도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병실에서.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 같았어요. 1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가면을 벗은 시어머니와 진실을 알게 된 며느리.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지숙은 변호사와 함께 병원 측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류를 제시하며 설명했어요. 저는 이 환자의 법적 보호자입니다. 강제 입원 동의서에 제 서명이 없잖아요. 이건 불법 입원이에요. 병원 측은 당황했습니다. 민호가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였던 거였어요.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즉시 퇴원 절차 밟아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병원 측은 결국 수긍했습니다. 퇴원 서류를 준비했어요. 지숙은 영자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엄마, 이제 나가요. 여기서 나가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숙은 휠체어를 밀고 복도로 나왔어요. 폐쇄병동의 철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니까 해가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영자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햇빛이었어요. 지숙은 영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5층 건물. 그 5층 집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엄마, 여기가 제 집이에요. 이제 여기서 같이 살아요. 영자는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넓고 깨끗한 집이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내 집이야? 네, 엄마가 주신 건물이에요. 이 건물 5층이 제 집이에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잘 됐구나. 잘 살고 있었구나. 지숙은 영자를 안방에 눕혔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덮어줬어요. 엄마, 푹 쉬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영자가 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숙아. 네, 엄마. 고맙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데려와줘서 고마워. 지숙도 울컥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엄마. 엄마가 저 살려주셨잖아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지숙은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좋아하는 호박죽이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죽. 정성껏 끓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지숙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지? 현관으로 가서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민호가 보였습니다. 지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호가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가 인터폰에 대고 소리쳤어요. 야, 문 열어. 엄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열어. 지숙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세요. 엄마는 여기 안 계세요. 거짓말하지 마. 병원에서 내가 데려갔다고 했어. 문 안 열어? 민호가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지숙은 고민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하나? 안 열어야 하나?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열어줘. 영자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와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열어줘. 이 기회에 끝내자. 영자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정신이 맑은 날인 것 같았어요. 눈에 총기가 돌았습니다. 지숙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어요. 민호가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이 집이 뭐야? 이게 다 뭐냐고. 민호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넓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비싼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엄마 돈으로 산 거지? 내 돈으로 산 거잖아. 영자가 휠체어에서 민호를 바라봤어요. 내 돈이 아니야. 뭐? 내 돈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한테 줄 돈은 없어. 민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나 아들이야. 엄마 재산은 내 거야. 민호가 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숙을 가리켰어요. 너야. 내가 엄마 꼬셔서 재산 가로챈 거지? 내 유산 내놔. 지숙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로챈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가로챈 거잖아. 노인네 정신 나간 틈 타서.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사기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때 영자가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민호가 영자를 돌아봤습니다. 왜? 나 정신 멀쩡할 때 다 해놓은 거야. 사기 아니야. 영자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증거도 있어. 지숙은 그 말에 서랍으로 갔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3년 동안 소중히 보관해온 서류였습니다.
지숙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민호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숙이 피했어요. 공증 유언장이에요. 엄마가 정신이 멀쩡할 때 변호사랑 같이 작성하신 거예요.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유언장? 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에요. 지숙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나 김영자는 유언을 남긴다. 내 아들 강민호에게는 10원 한 장 줄 수 없다.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숙이 계속 읽었어요. 내 전 재산은 나를 딸처럼 아껴준 박지숙에게 상속한다. 박지숙은 내 며느리이자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가족이다. 민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민호가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숙이 몸을 피했어요. 공증까지 받은 서류예요. 뺏어봤자 소용없어요. 원본은 변호사한테 있어요. 민호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야? 엄마, 이게 진짜냐고. 영자가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짜야. 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줘. 내 아버지 밑에서 평생 맞고 살았어. 근데 너는 그 아버지를 닮았더라.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숙이를 때리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러고도 아들이라고? 민호가 발끈했습니다. 나 때린 적 없어.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야. 무시하고 짓밟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것도 폭력이야. 영자가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난 도망 못 갔어. 내 아버지한테서 도망 못 갔어. 죽을 때까지 맞고 살았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숙이는 달랐어. 착하고 성실하고 순한 애야. 이 애까지 내 소나기에서 망가지게 둘 수 없었어. 영자가 민호를 노려봤어요. 그래서 내가 악역을 했어. 지숙이가 정떼고 도망가게.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어요. 그게 무슨. 넌 내 아들이지만 사람이 아니야.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를 돈으로만 봤잖아. 엄마가 아파도 신경 안 썼잖아. 그러면서 유산은 달라고?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자격 없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민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이 노망난 늙은이가. 민호가 영자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지숙이 앞을 막아섰어요. 손대지 마세요. 비켜. 안 비켜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오면 경찰 부를 거예요. 지숙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민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두고 봐. 유언장 무효 소송 넣을 거야. 엄마가 치매라서 판단력이 없었다고 할 거야. 그럼 재산 다 내 거야. 민호가 협박했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웃었어요. 소용없을 거예요. 유언장 작성할 때 의사 소견서도 받아뒀어요. 정신이 온전하다는 소견서요.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공증인도 있어요. 증인도 2명 있고요. 법적으로 완벽해요. 민호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이럴 수는 없어. 내 돈이야. 내 유산이라고. 민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영자는 차갑게 민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숙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호는 결국 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끝난 거 아니야. 두고 봐. 민호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자가 지숙의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잘 버텼어. 지숙은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영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10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야. 이제야 했네. 지숙은 영자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아니야. 내 덕분에 버틴 거야. 영자가 지숙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편하게 살자. 둘이서. 지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민호가 나간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숙은 영자를 정성껏 돌봤어요.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습니다. 죽도 쓰고 국도 끓이고 영자가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었어요. 영자는 조금씩 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뺨에 혈색이 돌았어요.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영자의 치매 증상은 여전했어요. 어떤 날은 정신이 맑았고 어떤 날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았어요. 지숙이 곁에서 잘 돌봐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달라지는 법이에요. 영자도 그랬습니다. 그날은 맑은 토요일이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지숙은 거실에서 영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영자가 좋아하는 옛날 드라마였습니다. 둘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드라마를 봤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 지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숙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지숙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강민호 씨 채권자입니다. 돈 받으러 왔는데요. 강민호 씨 어머니 댁이 여기 맞나요? 지숙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 제 집인데요. 강민호 씨가 이 주소를 담보로 제시했거든요. 어머니 명의 건물이라고 했는데 지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건물은 제 명의예요. 강민호 씨 어머니 명의가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강민호 씨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런 것 같네요. 저희는 관계없으니까 강민호 씨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지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무슨 전화야? 민호 씨 빚쟁이였어요. 이 건물이 엄마 거라고 거짓말했나 봐요. 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 애가 빚이 많구나. 사업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숙은 그런 영자를 바라봤어요. 아무리 페류나여도 아들은 아들이었습니다. 영자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영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애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지숙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경찰서였습니다. 박지숙 씨 맞으시죠? 강민호 씨 보호자로 연락드렸습니다. 지숙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강민호 씨 보호자가 아닌데요. 이혼한 사이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김영자 씨 연락처 아시나요? 강민호 씨 어머니요. 어머니는 지금 저희 집에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경찰이 설명해 줬습니다. 민호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고 했어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도 있었어요. 금액이 꽤 컸습니다. 보호자 면회가 필요한데 어머니께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지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어머니께 여쭤보고 연락드릴게요. 지숙은 전화를 끊고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호 씨가 경찰서에 있대요. 사기죄로 잡혀갔어요. 영자는 눈을 감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영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 갈 거야. 네. 면회 안 갈 거야. 영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 애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 지숙은 영자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들을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오랜 세월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지숙은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프지만 괜찮아.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애를 이렇게 키운 게 내 잘못이야. 아버지처럼 안 되게 하려고 애썼는데 결국 똑같아졌어. 영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 애가 스스로 깨달아야 해. 며칠 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건 전화였어요. 엄마, 나야. 민호야. 영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숙은 옆에서 지켜봤어요. 엄마, 제발 도와줘. 돈이 필요해. 보석금 내줘. 민호의 목소리가 애처로웠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영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제발, 제발 도와줘. 영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응, 엄마. 내가 뿌린 대로 거둬라. 민호의 울음이 멈췄어요. 뭐라고?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건 진작에 다 해줬어. 근데 넌 그걸 몰랐지. 민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이럴 수 있어? 나 아들이야. 엄마 아들이라고. 아들이면 다야?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이면 엄마를 돈으로 봐도 돼? 아들이면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둬도 돼?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영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널 사랑해.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넌 내 아들이니까. 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것과 내 잘못을 덮어주는 건 달라. 영자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진짜 반성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 전까지는 연락하지 마. 영자가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영자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소리 없이 펑펑 울었어요. 지숙은 영자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지숙아. 영자가 지숙을 바라봤어요. 그 애가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사랑하니까 더 아파. 사랑하니까 더 힘들어. 지숙은 영자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알아요, 엄마. 엄마 마음 알아요. 지숙도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아들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피를 나는 자식을 끊어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날 이후로 민호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칠 뒤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호가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어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라도 떠났다고 했어요. 민호에게 돈이 없다는 걸 알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민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돈도 여자도 가족도. 지숙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망스러운 사람이었어요. 10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파멸이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냥 씁쓸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구나. 영자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숙은 영자 곁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가끔은 말보다 곁에 있어주는 게 위로가 되니까요. 영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숙아, 네 엄마. 고마워. 영자가 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지숙은 영자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저야말로요. 엄마가 저 살려줬잖아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어둠이 오기 전 가장 아름다운 빛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왔습니다. 지숙과 영자는 함께 살았어요. 강남의 5층 건물, 햇살이 잘 드는 따뜻한 집에서 영자의 치매는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정신이 맑아서 지숙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일도 이야기했어요. 어떤 날은 멍하니 앉아서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숙을 못 알아보는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지숙을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지숙은 그런 영자를 정성껏 돌봤어요.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드렸습니다. 산책도 함께 나갔어요. 근처 공원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휠체어를 밀어드릴 때도 있었고 영자가 직접 걸을 때도 있었어요. 날씨가 좋은 날이면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습니다. 지숙아, 어느 맑은 봄날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영자가 지숙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오늘 정신이 맑네. 영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날이 얼마 없을 것 같아. 지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영자가 지숙의 손을 잡았어요. 지숙아, 내 말 들어. 영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몸으로 느껴져. 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알아. 영자가 지숙의 손을 꼭 쥐었어요. 지숙아, 고마웠어.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내 곁에 와줘서, 내가 날 용서해줘서, 내가 날 딸처럼 돌봐줘서. 지숙은 눈물이 흘렀어요. 저야말로요. 엄마가 저 살려줬잖아요. 아니야. 내가 날 살린 거야. 영자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난 평생 불행하게 살았어. 남편한테 맞고 아들한테 버림받고. 근데 너 덕분에 마지막은 행복했어. 지숙은 펑펑 울었습니다. 영자가 지숙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울지 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우는 거야. 영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 죽으면 울지 마. 그냥 편히 보내줘. 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 제발이요. 영자가 지숙을 끌어안았어요. 지숙아, 네 엄마. 다음 생에는 내가 내 친딸 할게.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 생에는 내가 못난 시어머니였지만 다음 생에는 좋은 딸 할게. 지숙은 영자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좋은 엄마였어요. 최고의 엄마였어요.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초여름이었어요.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왔어요. 영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어요. 밥도 잘 못 먹었고 잠도 많이 잤습니다.
지숙은 영자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자가 눈을 떴어요. 이상하게 눈빛이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눈이었어요. 지숙아. 영자가 지숙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지숙이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물 드릴까요? 배고프세요?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었어. 영자가 지숙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마치 눈에 담으려는 것처럼요. 예쁘다. 영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내 딸 예쁘다.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도 예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예요. 영자가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숙아. 네, 엄마. 행복하게 살아. 영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웃으면서 살아. 지숙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영자가 지숙의 손을 꼭 쥐었어요. 사랑한다, 딸아. 나도 사랑해요, 엄마. 지숙이 영자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영자가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어요. 지숙은 영자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너무 평화로웠거든요. 마지막에 웃으면서 눈을 감았거든요. 엄마, 잘 가세요. 지숙이 영자의 손등에 볼을 대었습니다.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엄마가 제 딸 하는 거예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지숙 혼자였어요. 민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작은 장례식장에서 지숙은 영자를 떠나보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지숙은 영자의 묘소를 찾았어요. 작은 언덕 위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하얀 국화꽃이었습니다. 지숙은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어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영자가 좋아했을 것 같은 곳이었어요. 지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엄마. 지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연기는 그만하세요. 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0년 동안 악역하시느라 정말 힘드셨죠? 지숙은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엄마 덕분에 저 살았어요. 엄마가 저한테 정 떨어지게 해서 이 집에서 나가게 해줬잖아요. 지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왜 나한테만 일어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지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다 저를 위한 거였죠. 엄마의 사랑이었죠.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영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숙은 눈을 감았어요. 영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섭게 구박하던 얼굴, 사탕을 건네며 웃던 얼굴, 유언장을 보여주던 얼굴, 마지막에 평화롭게 웃던 얼굴. 엄마, 약속할게요. 지숙이 눈을 떴습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가 원했던 것처럼 웃으면서 살게요. 지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가 엄마 해줄게요. 사랑 많이 줄게요. 지숙은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지숙이 돌아섰어요.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슬프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영자가 편히 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언덕 아래에서 지숙은 뒤를 돌아봤어요. 묘소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묘비 위로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마치 영자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숙도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 엄마. 또 올게요. 지숙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영자가 원했던 것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하늘에서 영자가 지켜보고 있을 거였어요. 딸의 행복을 빌면서 엄마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되는 거니까요. 추운 겨울 쫓겨나면서도 받아든 쓰레기 봉지 하나.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악역을 연기하며 며느리를 살리려 했던 한 여인의 사랑. 겉으로는 차갑게 밀어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아꼈던 마음. 사랑은 때로 이렇게 가장 아픈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표현이 서툴러서 오해받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미워 보이는 그 사람도 어쩌면 당신을 지키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숨결처럼 스며들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인생우리였습니다.